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뭔 일이 생기냐, 이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너무 많고 의견이 다양해서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장 선거가 다음 주인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죠. 한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70%까지 떡상했던 거 보면 진짜로 트럼프 형님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 부정적이라는 게 지배적이긴 합니다. 트럼프 당선이 대한민국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게요, 아니 트럼프 형님이 쏟아낸 발언들만 봐도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대놓고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고 강하게 요구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트럼프 형님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더 많은 방위비 부담하라고, 돈 많으니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방위비만 거론했던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한테도 경고를 많이 날렸던 게요, 자신이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관세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진작에 망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현대고 기아고 지금 오들오들 떨 수도 있죠. 트럼프의 기본적인 대외 외교 전략은요, 모든 것을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만이든 한국이든 방위비 부담하라는 카드부터 꺼냈잖아요. 트럼프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서 보호받고 싶으면은 자신들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면은 우리한테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겠죠. 비교적 최근인 10월 15일 날 트럼프 형님이 내뱉었던 발언 중에서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대한민국에게 연간 100억 달러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위비 부담을 명목으로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방위비를 명목으로 주는 돈이 있나 봤더니 그래도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10억 달러 받고 있는 걸 100억 달러로 올리겠다고요? 와, 이건 진짜 거의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트럼프는요, 자신이 대통령 시절 때 대한민국에게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했다고 했었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미치려고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미칠만해. 근데 이 트럼프 형님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100억 달러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받아내겠다 라는 말은 좀 허세가 있긴 한데, 트럼프 형님이 계속 유세장에서 한국에게서 받는 돈 10억 달러는 그저 푼돈이다 라고 무시한 걸 보면 뭔가 일을 낼 것 같긴 합니다. 방위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트럼프, 이 형님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단독 행동은 아닌 게,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오바긴 오바입니다. 오바 쌈바야. 아마도 압박만 주려는 모습일 수 있는 게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모든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지키는 핵심 거점이에요. 중국의 대도시 다롄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고작 520km밖에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비행기로 띄워서 평택에서 중국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슝슝 날아가면 비행기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죠. 이런 데를 두고 미국이 그냥 한국을 두고 떠난다? 어렵다고 보고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를 한순간에 철수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천히 철수하면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철수를 한다고 해도 최소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되죠. 지금 북한이 막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태인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도 팽팽해지려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빠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한테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북한도 견제해, 중국도 견제해, 러시아도 막 견제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겁만 주고 있다고 보고요. 방위비 부담금은 어떻게든 올리려고 트럼프는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세 얘긴데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세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관세 신봉자니까요. 내게 있어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트럼프는 관세에 정말 진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내놓은 공약만 봐도요,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에서 소득세를 어느 정도 없애고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메우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게 허구한 날 말을 바꾸는 공약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10월 26일에 내뱉은 말이라는 겁니다. 엊그제야 엊그제.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를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로 전가하겠다는 거면 진짜 엄청나게 급진적이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에는 적들이 들어와서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큰 대가는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라고 유세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팁,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붙는 소득세를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걷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세수 부족을 어디서 땡길 거냐? 세수 부족분만 봐도 10년에 걸쳐 약 2조 달러분의 세수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수 부족을 고율의 관세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관세 정책부터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마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트럼프는 또 상호무역법이란 것을 제정해서요, 미국의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는 무조건 같은 수준으로 보복한다는 무시무시한 법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형님의 중국 대륙인데요. 트럼프 형님은 중국에는 특별 관세를 둬서 최소 60%에서 최대 200%까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기차 산업 부분에는 따로 아예 전기차 수입 제한 공약까지 걸었죠. 야, 이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 유세장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 부르스 떨죠. 미국에서 경쟁자를 없애준다는데 누가 이 지지를 안 해. 트럼프 형님이 지금 내뱉었던 공약들은요, 모두 다 실행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관세를 때리는 기조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확실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대한민국의 대미 무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만 봐도 안 좋다 하지만 매년 대미 무역 흑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2020년부터 매년 레전드를 찍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미 레전드를 찍은 게 확실한 게 이미 10월 달에 작년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였던 444억 달러를 이미 근접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좀 열받을 수 있죠. 최근 3년 동안 미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요.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액 1조 2135억 달러 중에서 약 3.8%의 무역 적자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큰 돈을 벌어가기만 한다는 인식이 트럼프한테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트럼프의 재선을 두고 IMF는 뭐라고 말을 하냐? IMF의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히 경고를 많이 남겼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 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IMF는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맞으면 오히려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제약 요인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피치사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극도로 심화되어 2028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현재 예상치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무역의 허브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한 뒤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공급망 문제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는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중국산 부품을 쓴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도 덩달아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수출품에 중국산 부품이 얼마나 끼었냐에 따라서 진짜 관세 폭탄을 맞냐 안 맞냐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품 사다가 한국에서 가공한 뒤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요, 이젠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중국에 공장 세운 기업들 다 빼서 탈중국한 다음에 인도로 가든 베트남으로 가든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듯 보여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서 이미 변화를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의 대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겼고요. LG전자도 베트남 생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고, 현대차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기업들은 관세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중소기업들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중국에 있던 공장을 딴 곳으로 옮기는 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새로운 리스크의 투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또 어떠냐면요, 지금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진짜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불똥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튀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팔지 말라고 해서,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나 장비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마음껏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요,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상대로 70.2%나 수출을 했었지만, 이는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2023년 기준으로는 70%였던 게 55.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줄고만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러한 제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더욱 까다로운 수출 통제에 직면해서 중국에다가 물건 팔기 쉽지 않을 수 있죠.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요. IMF는요,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에는 2.5% 전망해서 0.3%포인트나 낮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더 낮아진 전망치에는 아직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트럼프가 재선돼서 중국에 60% 막 관세 때리고 보편적 관세 10% 20% 때리면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니? 리뷰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